여러분, 요즘 왜 이렇게 쉬어도 안 쉬는 느낌이 들죠? 우리는 늘 어딘가에 도착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더 성공하면, 더 인정받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지만 톨스토이의 이야기에서 한 노인은 멀리 떠났고 한 노인은 굶주린 아이 곁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가장 빛난 사람은 먼데 간 사람이 아니라 멈춘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가야 할 곳은 앞이 아니라 옆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그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오늘은 톨스토이 단편선 두 노인 전해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두 눈을 감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 자요. 레프 톨스토이 두 노인 1부 길을 떠나는 마음. 러시아의 어느 작은 마을. 겨울이면 눈이 허리까지 쌓이고 봄이 오면 흙냄새가 짙게 피어오르는 그런 마을이었다. 그곳에 두 노인이 살고 있었다. 한 사람은 마을에서 제법 이름난 상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조용히 밭을 일구며 살아가는 농부였다. 두 사람은 나이가 같았다. 등은 조금 굽었고 걸음은 느려졌지만 눈빛만큼은 아직 따뜻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오래된 약속 하나가 있었다. 언젠가는 예루살렘에 가야지. 젊은 날부터 가슴 속에 품어온 약속이었다. 성지를 직접 밟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마지막 인생의 의미를 확인하고 싶다는 소망. 하지만 삶은 늘 바빴다. 상인은 장사를 해야 했고 농부는 계절을 놓칠 수 없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머리카락이 완전히 휘어질 무렵이 되어서야 두 사람은 마침내 결심했다. 이제는 가야 할 때가 되었네. 그 말은 마치 오래 묵은 눈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소리 같았다. 여행을 준비하는 동안 두 노인의 마음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상인은 장부를 정리하며 생각했다. 이제까지 나는 성실히 살았어. 성지에 가서 기도하면 내 삶도 온전히 마무리되겠지. 그는 꼼꼼히 돈을 계산했고 여행에 필요한 비용을 넉넉히 챙겼다. 반면 농부는 밭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다. 이 밭도 이 집도 내가 떠나 있는 동안 괜찮을까? 그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떨림이 있었다.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어떤 경건함에 가까웠다. 출발하는 날, 마을 사람들은 두 노인을 배웅했다. 건강히 다녀오십시오. 기도 잊지 마세요.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이제 정말 떠나는군. 길은 멀고 험했다. 먼지 날리는 길도 있었고 돌이 많은 언덕도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젊은 시절처럼 이야기하며 걸었다. 어릴 적 이야기, 전쟁 이야기, 첫사랑 이야기까지. 때로는 웃었고 때로는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밤이 되면 작은 여관에서 묵었다.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그들의 그림자도 벽 위에서 길어졌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다니. 상인은 감격스러워했다. 농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래. 참 먼 길이네. 그의 말에는 길의 길이보다
인생의 길이에 대한 생각이 담겨 있었다. 며칠이 지나 그들은 어느 낯선 마을에 도착했다. 해는 이미 기울어 있었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숙소를 찾던 농부의 발걸음이 문득 멈췄다. 한 집 앞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그 울음은 그저 칭얼거림이 아니었다. 굶주림이 섞인 울음이었다. 농부는 문 앞에 잠시 서 있었다. 상인은 말했다. 피곤하네. 어서 숙소를 찾세. 하지만 농부의 발은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자 그 안에는 한 여인이 서 있었다. 눈은 퀭했고 아이 하나를 안고 있었다. 방 안에는 마른 장작 냄새와 공복의 공기가 섞여 있었다. 구석에는 병든 남자가 누워 있었다. 농부는 아무 말 없이 방 안을 둘러보았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여인은 고개를 떨구었다. 남편이 병들어 일을 못합니다. 아이들은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했고 빛 독촉이 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울 힘도 남지 않은 듯 낮았다. 농부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생각했다. 나는 지금 성지를 향해 가고 있다. 그 순간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아주 멀게 느껴졌다. 눈앞에 있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더 선명했다. 상인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농부가 나왔다. 얼굴이 조금 달라져 있었다. 나는 잠시 이 집에 머물겠네. 뭐라고? 저 사람들을 그냥 두고 갈 수가 없네. 상인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성지로 가는 길이야. 이건 작은 일일 뿐이네. 농부는 조용히 말했다. 작은 일일까? 그의 눈빛은 전보다 깊어져 있었다. 그날 밤 상인은 혼자 숙소에 묵었다. 농부는 그 집에 남았다. 그는 가지고 있던 돈을 꺼냈다. 원래는 예루살렘까지 가기 위한 여비였다. 하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빚을 일부 갚고 빵과 밀가루를 사오고 아이들에게 따뜻한 수프를 먹였다. 병든 남자의 이마를 닦아주고 장작을 패어 불을 지폈다. 아이들은 처음으로 웃었다. 그 웃음은 성지의 종소리보다 더 맑게 울렸다. 며칠이 흘렀다. 농부는 떠나야 할 시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떠날 수 없었다. 이 집이 아직 완전히 일어선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는 계산해 보았다. 남은 돈으로는 성지까지 갈 수 없다. 그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나는 성지에 가지 못하는가. 마음 한구석이 아렸다. 하지만 그 아픔은 후회와는 조금 달랐다. 그는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따뜻한 숨결이 방 안에 퍼져 있었다. 그 순간 그는 이상한 평안을 느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농부는 결심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기로, 집으로 돌아가기로. 상인에게는 짧은 편지를 남겼다. 나는 이곳에 남겠네. 자네는 무사히 다녀오게. 편지를 잡으며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은 멈춰 있었고 아주 맑은 빛이 내려오고 있었다. 그 빛은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가슴을 조용히 채워주고 있었다. 제2부 멀어지는 길, 가까워지는 것. 상인은 편지를 받았을 때 한동안 말이 없었다. 촛불이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다. 돌아간다고?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 먼 길을 여기까지 와서 이제 막 바다를 건너려던 참인데 저 사람은 너무 약해. 그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말은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소리처럼 들렸다. 상인은 홀로 길을 계속했다. 배를 타고 낯선 도시를 지나 끝내 그가 꿈꾸던 곳에 도착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각자의 사연을 안고 각자의 기도를 품은 사람들. 그는 군중 속에 섰다. 드디어 여기까지 왔구나. 젊은 날부터 바라던 장소였다. 돌바닥을 밟으며 그는 묘한 전율을 느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이 꽉 차오르지는 않았다. 마치 무엇인가 빠져있는 느낌이었다. 그날 밤 촛불이 가득한 성당 안에서 사람들은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다. 상인도 무릎을 꿇었다.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앞줄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보았다. 등이 조금 굽었고 회색 머리가 익숙했다. 저 사람은 그는 숨이 멎는 듯했다. 분명히 그 농부였다. 상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다가가려 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았다. 촛불 사이로 그 모습이 흔들렸다. 다시 보려 했을 때 그는 이미 보이지 않았다. 상인은 멍하니 서 있었다. 말도 안 돼. 그는 분명히 편지를 받았다. 농부는 돌아갔다고 했다. 그런데 왜 여기 있는 걸까? 그날 밤 상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잘못 본 걸까? 잘못 봤을 거야. 하지만 눈에 보였던 그 표정은 너무도 선명했다. 평온했고 맑았고 어딘가 빛이 서려 있었다. 상인은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여정을 되돌아보았다. 나는 무엇을 위해 여기까지 왔는가? 형식인가? 완성인가? 증명인가? 아니면 안심을 얻기 위해서인가? 그는 그동안 가야 한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왜 가는지는 깊이 묻지 않았다. 며칠 후 그는 다시 그 장소를 찾았다. 그리고 또 한 번 군중 사이에서 그 농부의 모습을 보았다. 이번에는 더 또렷했다. 농부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두 손을 모으지도 않았고 눈을 감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서 있었다. 그 모습은 기도라기보다는 이미 충분한 사람의 얼굴 같았다. 상인은 다가가려 했다. 하지만 누군가 어깨를 밀었고 그는 순간 시야를 놓쳤다. 다시 보았을 때 그는 사라져 있었다. 상인의 마음에 잔물결이 일었다. 처음에는 의심이었고 그 다음은 혼란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은 부끄러움이었다. 그는 떠올렸다. 그 눈물 젖은 아이의 얼굴, 그 어두운 방, 그 겨울밤의 냉기. 자신은 그 장면을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친구는 멈추어 섰다. 그 차이는 거리의 차이가 아니었다. 마음의 방향이었다.
성지의 돌바닥은 차가웠다. 하지만 그날 상인의 가슴은 조금 따뜻해졌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멀리 오는 것보다 멈추는 일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도착하는 것보다 머무는 일이 더 깊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길을 떠날 준비를 했다. 돌아가는 길이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이전과는 달랐다. 이번에는 조금 천천히 걸었다. 사람들의 얼굴을 더 오래 보았다. 아이에게 빵을 사주었고 지친 노인을 부축했다. 그는 깨닫고 있었다. 어떤 길은 지도에 표시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3부 돌아가는 길에서. 상인은 돌아오는 배 위에서 바다를 오래 바라보았다. 물결은 일정했다. 밀려왔다가 물러가고 다시 밀려왔다가 또 물러갔다. 그는 생각했다. 나는 갔고 그는 멈췄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속에서 자꾸 떠오르는 얼굴은 성지의 돌바닥이 아니라 그 어두운 방 안의 아이였다. 그때 자신은 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을까? 그 질문은 파도처럼 계속 밀려왔다. 고향으로 향하는 길은 갈 때보다 조용했다. 이제는 목적지가 아니라 결과를 안고 돌아가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예전보다 말을 적게 했다. 함께 가던 순례자들과도 조금 떨어져 걸었다. 대신 길가의 사람들을 더 자주 바라보았다. 허리를 굽힌 노인, 무거운 짐을 든 여인, 먼지 속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예전 같으면 그저 지나쳤을 풍경들이 이제는 자꾸 마음에 걸렸다. 어느 마을에서 그는 한 소년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 사람들은 바쁘게 오갔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상인의 발이 멈췄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무릎을 굽혔다. 소년의 이마는 뜨거웠다. 그는 물을 구해 적신 천으로 닦아주고 근처 집에 부탁해 하룻밤 묵게 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도착한 적은 있어도 이렇게 멈춘 적은 없었다는 것을. 그날 밤 그는 아주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다. 하지만 불안해서가 아니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웠다. 며칠 뒤 그는 마침내 고향 마을에 도착했다. 눈이 녹고 있었다. 봄이 시작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반겼다. 성지는 어땠습니까? 거기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상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는 더 설명하지 않았다. 말로는 담기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다. 그는 곧 농부의 집으로 향했다. 문 앞에서 한동안 서 있었다. 그때 안에서 아이 웃음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렸다. 그 농부가 서 있었다. 얼굴은 조금 수척했지만 눈빛은 전보다 더 맑았다. 두 사람은 한참 서로를 바라보았다. 다녀왔네. 상인이 먼저 말했다. 농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 다녀왔나? 그 말에는 묘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상인은 방 안으로 들어갔다.
예전에 그 어두웠던 집은 이제 조금 달라져 있었다. 창문에는 천이 걸려 있었고 아이들은 웃으며 뛰어다녔다. 병들어 누워있던 남자는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상인은 조용히 둘러보았다. 자네는 여기 있었군. 농부는 웃었다. 그래, 조금 오래 머물렀지. 상인은 망설이다가 말했다. 나는 그곳에서 자네를 보았네. 농부는 고개를 갸웃했다. 나를? 그래, 2번이나. 농부는 한참 아무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나는 여기 있었네. 그 말은 부정이 아니라 설명도 아니었다. 그저 사실이었다. 상인은 더 묻지 않았다. 이제는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나는 많이 배웠네. 농부는 웃으며 말했다. 길이 멀었나 보네. 상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길은 멀었지만 마음은 이제야 조금 가까워졌네. 그날 이후 상인은 달라졌다.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장사를 했고 여전히 계산을 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모든 것을 숫자로 보지는 않았다. 가끔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어려운 집을 찾아갔다. 장부에는 적히지 않는 일들이 조금씩 늘어났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성지에서 무언가를 얻어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상인은 알고 있었다. 자신이 얻은 것은 그곳에서가 아니라 한겨울밤 한 집 앞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어느 날 저녁, 두 노인은 함께 앉아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붉은 빛이 마을을 물들였다. 상인이 물었다. 자네는 후회하지 않았나? 가지 못한 것을. 농부는 잠시 생각했다. 조금은 아쉬웠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집에서 아이가 웃을 때 나는 멀리 온 기분이었네. 상인은 조용히 웃었다. 그는 이제 이해했다. 어떤 여행은 달로 가는 것이 아니었다. 어떤 도착은 멀리 있어도 이미 가까이 와 있었다. 제4부 작게 멈추는 사람. 봄이 완전히 들어섰다. 눈이 녹은 자리에 젖은 흙냄새가 피어올랐다. 마을은 바쁘게 움직였다. 씨를 뿌리고 지붕을 고치고 겨울 동안 미뤄두었던 일들을 하나씩 꺼내놓았다. 상인도 다시 장사를 시작했다. 가게의 문을 열고 자루를 풀고 동전을 세었다.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았다. 그런데도 무언가 달라져 있었다. 그는 이제 사람의 얼굴을 먼저 보았다. 물건보다, 가격보다, 표정보다 먼저 눈을 보았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밀가루를 사러 왔다. 돈이 조금 모자랐다. 예전의 상인이었다면 고개를 저었을 것이다. 다음에 오시오. 그가 가장 많이 하던 말이었다. 하지만 그날 그는 잠시 손을 멈췄다. 여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밀가루 자루를 건넸다. 다음에
천천히 주시오. 여인은 몇 번이나 고개를 숙였다. 상인은 장부를 펼쳤다. 그리고 잠시 펜을 들고 있다가 그 이름을 적지 않았다. 종이에는 아무 표시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저녁 그의 마음에는 작은 표시 하나가 남았다. 며칠 뒤 마을 어귀에서 짐을 잔뜩 지고 가는 노인을 보았다. 바람이 거셌다. 노인의 걸음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상인은 잠시 지켜보다가 가게 문을 닫았다. 그리고 조용히 다가가 짐을 함께 들었다. 괜찮소. 내가 조금 들지. 노인은 놀란 얼굴로 그를 보았다. 상인 나리께서 이런 일을. 상인은 웃었다. 짐은 다 무겁소. 그 말은 단순한 농담 같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짐은 다 무겁다는 것을, 각자의 삶이 그렇다는 것을. 그는 종종 농부의 집 앞을 지났다. 아이들은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다. 병들어 누워있던 남자는 이제는 천천히 밭을 갈았다. 농부는 여전히 조용했다. 눈에 띄는 일은 하지 않았다. 크게 말하지도 않았다. 그저 아침이면 일어나 필요한 곳을 향해 움직였다. 상인은 어느 날 물었다.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망설임이 없었나? 농부는 한참 생각했다. 망설였지. 그런데 왜 멈췄나? 농부는 멀리 밭을 바라보았다. 그 울음소리가 계속 들렸네. 상인은 말이 없었다. 자신도 그 울음소리를 들었었다. 하지만 그는 걸음을 재촉했었다. 그날 밤 상인은 혼자 오래 앉아 있었다. 촛불이 작아졌다. 그는 생각했다. 나는 왜 가고 싶었을까? 그곳에 가면 완전해질 것 같았다. 잘 살아왔다는 증명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완전함은 어딘가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멈출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여름이 가까워졌다. 마을에는 작은 다툼이 있었다. 밭의 경계 문제였다. 서로의 땅이 어디까지인지 말이 오갔다. 상인은 중간에 섰다. 예전 같으면 계산으로 따졌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 사람의 얼굴을 오래 보았다. 분노보다 두려움이 더 크다는 것을 보았다. 그는 말했다. 조금씩 양보합시다. 이 땅은 우리보다 오래 있었고 우리보다 오래 남을 겁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결국 경계는 조금씩 물러났다. 그날 해질 무렵 상인은 혼자 중얼거렸다. 멀리 다녀오길 잘했군.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다녀온 거리는 지도 위의 거리만은 아니었다. 어느 저녁 두 노인은 다시 함께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상인이 조용히 말했다. 나는 그곳에서 자네를 본 것 같았네. 농부는 웃었다. 나는 이곳에 있었지. 그래.
그런데도 보였네. 농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혹시 자네가 그때 처음으로 멈췄기 때문 아닐까? 상인은 고개를 들었다. 농부는 더 말하지 않았다. 설명은 필요 없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다. 상인은 문득 깨달았다. 어떤 사람은 멀리 가서 돌아오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미 도착해 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두 길이 서로를 비추어 준다는 것을. 제5부 끝내 도착하는 자리.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바람은 차가워졌고 마을의 나무들은 천천히 색을 바꿨다. 사람들은 여전히 살았다. 장사를 하고 밭을 갈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가끔은 다투고 또 가끔은 화해했다. 세상은 그렇게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흘러갔다. 하지만 상인은 알고 있었다. 어떤 변화는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된다. 그 변화는 자기 안에서만 조용히 자라나면 된다. 상인은 어느 날 가게 뒤편의 작은 창고를 정리했다. 낡은 자루들, 먼지 낀 장부들, 쓰지 않는 저울. 그는 오래된 상자를 하나 열었다. 그 안에는 성지에서 사온 작은 물건들이 있었다. 돌, 헝겊, 조그만 기념품 같은 것들. 그는 그것들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다시 상자를 닫았다. 예전 같으면 그 상자는 증거였을 것이다. 내가 다녀왔다는 증거, 내가 해냈다는 증거. 하지만 지금 그에게 그건 그저 먼 길의 흔적일 뿐이었다. 그는 상자를 창고 가장 깊은 곳에 넣었다. 그리고 문을 닫았다. 며칠 뒤 비가 내렸다. 가을비는 더 조용하고 더 길었다. 상인은 우산을 쓰고 마을 끝자락을 걷다가 낯선 여인을 보았다. 여인은 비를 맞으며 길가에 서 있었다. 옷자락은 젖었고 손에는 작은 꾸러미가 들려 있었다. 상인은 무심히 지나치려다가 발을 멈췄다. 그 울음소리 때문이 아니었다. 그날은 울음소리가 없었다. 대신 그 여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무언가가 부탁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상인은 조용히 다가가 물었다. 어디로 가시오? 여인은 고개를 들었다. 친정이요. 하지만 길이 잘 모르겠어요. 상인은 잠시 망설였다. 예전의 자신이라면 저기 물어보시오 하고 끝냈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 그는 말했다. 내가 바래다 주겠어. 그 말은 거창한 친절이 아니었다. 그저 자기 안에 어떤 습관이 조용히 바뀌었음을 증명하는 말이었다. 그날 밤 상인은 늦게 집에 돌아왔다. 아내가 물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상인은 잠시 생각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길에서 조금 멈췄어. 그 한마디가 전부였다. 그리고 그 한마디는 그가 예전과 달라졌다는 가장 정확한 고백이었다. 시간은 더 흘렀다. 농부의 집 마당에는 이제 닭이 몇 마리 더 늘었고 아이들은 키가 훌쩍 자랐다.
병들어 누워있던 남자는 이제는 농기구를 들고 웃으며 인사를 했다. 상인은 가끔 그 집 앞을 지나며 마음이 조용해졌다. 그 집은 큰 집도 부유한 집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집 앞에서는 이상하게 살아있다는 느낌이 더 선명했다. 그는 그 이유를 알았다. 그 집에는 누군가의 손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돈이 아니라 시간이, 말이 아니라 머금이. 어느 겨울, 눈이 다시 내렸다. 첫눈이었는데도 눈은 무겁게 쌓였다. 상인은 가게를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이들이 떨고 있는 것을 보았다. 얇은 옷, 젖은 신발. 상인은 말없이 자신의 외투를 벗어 아이 하나에게 걸쳐 주었다. 아이들은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상인은 그 눈을 보았다. 그 눈은 감사보다 먼저 믿어도 되나요를 묻고 있었다. 그 순간 상인은 가슴이 잠깐 서늘해졌다. 사람이 사람을 믿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고 그래서 더 소중하다는 걸 그는 이제 알았다. 상인은 아이들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눈 위에 남은 자신의 발자국을 보았다. 그 발자국은 성지로 향하던 발자국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서 시작됐는데도 이상하게 더 멀리 간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상인은 오래된 꿈을 꾸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이 같은 길 위에 서 있었다. 젊은 그는 말한다. 가야 해. 그곳에 가야 내 삶이 완성돼. 지금의 그는 대답한다. 가도 좋지. 하지만 완성은 거기만 있지 않더군. 젊은 그는 묻는다. 그럼 어디에 있지? 지금의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한다. 멈춘 자리. 그 말과 함께 꿈은 흩어졌다. 봄이 오기 전 농부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이 들렸다. 상인은 급히 그 집으로 달려갔다. 방 안에는 따뜻한 냄새가 났다. 약초 냄새, 장작 타는 냄새, 그리고 오래된 집의 냄새. 농부는 누워 있었다. 예전에 병든 남자처럼 농부도 그렇게 누워 있었다. 세월이 모든 사람을 결국 그 자리에 눕힌다는 듯. 상인은 침대 곁에 앉아 농부의 손을 잡았다. 손은 거칠었고 따뜻했다. 농부는 눈을 떴다. 그리고 상인을 보더니 아주 약하게 웃었다. 왔나? 상인은 목소리가 조금 잠겼다. 왔네. 그는 더 말하려다 잠시 멈췄다. 농부는 눈을 천천히 깜빡이며 말했다. 아, 자네. 요즘 얼굴이 좋네. 상인은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잘 나오지 않았다. 자네 덕분이지. 농부는 고개를 아주 조금 저었다. 아니, 자네가 자네 길을 걸은 거지. 상인은 그날 밤 농부의 곁에서 잠들지 못했다. 밖에서는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다. 상인은 농부가 남긴 짧은 침묵들을 들었다. 말보다 길었던 침묵들. 그 침묵 속에서 상인은 많은 것을 배웠다. 사람은 말로 남지 않아도 된다.
사람은 행동으로 남는다. 그리고 어떤 행동은 세상이 몰라도 된다. 그 행동은 누군가의 삶을 살려내고 누군가의 마음을 살려낸다. 그것이면 된다. 며칠 뒤 농부의 상태는 조금 나아졌다. 그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 눈은 녹고 있었고 봄은 또 오고 있었다. 상인은 그 옆에 앉아 같은 풍경을 보았다. 둘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된 우정이 가지는 편안함 같은 것이었다. 농부가 조용히 말했다. 자네는 그 먼 데를 다녀왔지. 상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농부가 묻는다. 거긴 어땠나? 상인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대답했다. 예뻤네. 사람도 많았고 바람도 달랐지. 농부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다시 물었다. 그래서 찾았나? 상인은 그 질문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았다. 무엇을 찾았나? 그는 예전 같으면 멋진 말을 골랐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었다. 처음엔 내가 잘 살았다는 걸 확인하려고 갔네. 농부는 미소만 지었다. 상인은 이어 말했다. 근데 돌아오는 길에 알았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지막을 조용히 붙였다. 확인은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더군. 농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바깥에서 아이들이 뛰어왔다. 할아버지! 그 목소리는 집안의 공기를 단숨에 바꾸었다. 농부의 얼굴이 환해졌다. 아이들은 침대 곁으로 몰려와 서로 먼저 안기려 했다. 농부는 웃으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상인은 그 장면을 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가슴이 아주 천천히 뜨거워졌다. 그는 갑자기 성지에서 보았던 그 사람이 떠올랐다. 그때의 평온한 얼굴, 그게 기적이었는지 자신의 착각이었는지 그는 이제 굳이 따지지 않았다. 중요한 건 그 얼굴이 그를 여기까지 데려왔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내가 찾던 건 이 장면이었나? 해질 무렵 상인은 농부의 집을 나왔다. 하늘은 붉었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길을 걷는데 발밑의 흙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는 멀리 돌아보았다. 창문 너머로 아이들의 그림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그 그림자는 짧았지만 선명했다. 상인은 속으로 말했다. 그래. 그리고 아주 작게 마치 스스로에게 들리게만 중얼거렸다. 도착했네. 레프 톨스토이 두 노인 일부 길을 떠나는 마음. 러시아의 어느 작은 마을. 겨울이면 눈이 허리까지 쌓이고 봄이 오면 흙냄새가 짙게 피어오르는 그런 마을이었다. 그곳에
두 노인이 살고 있었다. 한 사람은 마을에서 제법 이름난 상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조용히 밭을 일구며 살아가는 농부였다. 두 사람은 나이가 같았다. 등은 조금 굽었고 걸음은 느려졌지만 눈빛만큼은 아직 따뜻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오래된 약속 하나가 있었다. 언젠가는 예루살렘에 가야지. 젊은 날부터 가슴속에 품어온 약속이었다. 성지를 직접 밟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마지막 인생의 의미를 확인하고 싶다는 소망. 하지만 삶은 늘 바빴다. 상인은 장사를 해야 했고 농부는 계절을 놓칠 수 없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머리카락이 완전히 휘어질 무렵이 되어서야 두 사람은 마침내 결심했다. 이제는 가야 할 때가 되었네. 그 말은 마치 오래 묵은 눈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소리 같았다. 여행을 준비하는 동안 두 노인의 마음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상인은 장부를 정리하며 생각했다. 이제까지 나는 성실히 살았어. 성지에 가서 기도하면 내 삶도 온전히 마무리되겠지. 그는 꼼꼼히 돈을 계산했고 여행에 필요한 비용을 넉넉히 챙겼다. 반면 농부는 밭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다. 이 밭도, 이 집도 내가 떠나 있는 동안 괜찮을까? 그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떨림이 있었다.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어떤 경건함에 가까웠다. 출발하는 날, 마을 사람들은 두 노인을 배웅했다. 건강히 다녀오십시오. 기도 잊지 마세요.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이제 정말 떠나는군. 길은 멀고 험했다. 먼지 날리는 길도 있었고 돌이 많은 언덕도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젊은 시절처럼 이야기하며 걸었다. 어릴 적 이야기, 전쟁 이야기, 첫사랑 이야기까지. 때로는 웃었고 때로는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밤이 되면 작은 여관에서 묵었다.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그들의 그림자도 벽 위에서 길어졌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다니. 상인은 감격스러워했다. 농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래. 참 먼 길이네. 그의 말에는 길의 길이보다 인생의 길이에 대한 생각이 담겨 있었다. 며칠이 지나 그들은 어느 낯선 마을에 도착했다. 해는 이미 기울어 있었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숙소를 찾던 농부의 발걸음이 문득 멈췄다. 한 집 앞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그 울음은 그저 칭얼거림이 아니었다. 굶주림이 섞인 울음이었다. 농부는 문 앞에 잠시 서 있었다. 상인은 말했다. 피곤하네. 어서 숙소를 찾세. 하지만 농부의 발은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자 그 안에는 한 여인이 서 있었다. 눈은 퀭했고 아이 하나를 안고 있었다. 방 안에는 마른 장작 냄새와 공복의 공기가 섞여 있었다. 구석에는 병든 남자가 누워 있었다. 농부는 아무 말 없이 방 안을 둘러보았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여인은 고개를 떨구었다. 남편이 병들어 일을 못합니다. 아이들은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했고 빛 독촉이 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울 힘도 남지 않은 듯 낮았다. 농부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생각했다. 나는 지금 성지를 향해 가고 있다. 그 순간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아주 멀게 느껴졌다. 눈앞에 있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더 선명했다. 상인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농부가 나왔다. 얼굴이 조금 달라져 있었다. 나는 잠시 이 집에 머물겠네. 뭐라고? 저 사람들을 그냥 두고 갈 수가 없네. 상인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성지로 가는 길이야. 이건 작은 일일 뿐이네. 농부는 조용히 말했다. 작은 일일까? 그의 눈빛은 전보다 깊어져 있었다. 그날 밤 상인은 혼자 숙소에 묵었다. 농부는 그 집에 남았다. 그는 가지고 있던 돈을 꺼냈다. 원래는 예루살렘까지 가기 위한 여비였다. 하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빚을 일부 갚고 빵과 밀가루를 사오고 아이들에게 따뜻한 수프를 먹였다. 병든 남자의 이마를 닦아주고 장작을 패어 불을 지폈다. 아이들은 처음으로 웃었다. 그 웃음은 성지의 종소리보다 더 맑게 울렸다. 며칠이 흘렀다. 농부는 떠나야 할 시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떠날 수 없었다. 이 집이 아직 완전히 일어선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는 계산해 보았다. 남은 돈으로는 성지까지 갈 수 없다. 그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나는 성지에 가지 못하는가. 마음 한구석이 아렸다. 하지만 그 아픔은 후회와는 조금 달랐다. 그는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따뜻한 숨결이 방 안에 퍼져 있었다. 그 순간 그는 이상한 평안을 느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농부는 결심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기로, 집으로 돌아가기로. 상인에게는 짧은 편지를 남겼다. 나는 이곳에 남겠네. 자네는 무사히 다녀오게. 편지를 잡으며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은 멈춰 있었고 아주 맑은 빛이 내려오고 있었다. 그 빛은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가슴을 조용히 채워주고 있었다. 제2부 멀어지는 길, 가까워지는 것. 상인은 편지를 받았을 때 한동안 말이 없었다. 촛불이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다. 돌아간다고?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 먼 길을 여기까지 와서 이제 막 바다를 건너려던 참인데 저 사람은 너무 약해. 그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말은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소리처럼 들렸다. 상인은 홀로 길을 계속했다. 배를 타고 낯선 도시를 지나 끝내 그가 꿈꾸던 곳에 도착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각자의 사연을 안고 각자의 기도를 품은 사람들. 그는 군중 속에 섰다. 드디어 여기까지 왔구나. 젊은 날부터 바라던 장소였다. 돌바닥을 밟으며 그는 묘한 전율을 느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이 꽉 차오르지는 않았다. 마치 무엇인가
빠져 있는 느낌이었다. 그날 밤, 촛불이 가득한 성당 안에서 사람들은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다. 상인도 무릎을 꿇었다.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앞줄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보았다. 등이 조금 굽었고 회색 머리가 익숙했다. 저 사람은, 그는 숨이 멎는 듯했다. 분명히 그 농부였다. 상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다가가려 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았다. 촛불 사이로 그 모습이 흔들렸다. 다시 보려 했을 때 그는 이미 보이지 않았다. 상인은 멍하니 서 있었다. 말도 안 돼. 그는 분명히 편지를 받았다. 농부는 돌아갔다고 했다. 그런데 왜 여기 있는 걸까? 그날 밤 상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잘못 본 걸까? 잘못 봤을 거야. 하지만 눈에 보였던 그 표정은 너무도 선명했다. 평온했고 맑았고 어딘가 빛이 서려 있었다. 상인은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여정을 되돌아보았다. 나는 무엇을 위해 여기까지 왔는가? 형식인가? 완성인가? 증명인가? 아니면 안심을 얻기 위해서인가? 그는 그동안 가야 한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왜 가는지는 깊이 묻지 않았다. 며칠 후 그는 다시 그 장소를 찾았다. 그리고 또 한 번 군중 사이에서 그 농부의 모습을 보았다. 이번에는 더 또렷했다. 농부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두 손을 모으지도 않았고 눈을 감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서 있었다. 그 모습은 기도라기보다는 이미 충분한 사람의 얼굴 같았다. 상인은 다가가려 했다. 하지만 누군가 어깨를 밀었고 그는 순간 시야를 놓쳤다. 다시 보았을 때 그는 사라져 있었다. 상인의 마음에 잔물결이 일었다. 처음에는 의심이었고 그 다음은 혼란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은 부끄러움이었다. 그는 떠올렸다. 그 눈물 젖은 아이의 얼굴, 그 어두운 방, 그 겨울밤의 냉기. 자신은 그 장면을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친구는 멈추어 섰다. 그 차이는 거리의 차이가 아니었다. 마음의 방향이었다. 성지의 돌바닥은 차가웠다. 하지만 그날 상인의 가슴은 조금 따뜻해졌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멀리 오는 것보다 멈추는 일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도착하는 것보다 머무는 일이 더 깊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길을 떠날 준비를 했다. 돌아가는 길이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이전과는 달랐다. 이번에는 조금 천천히 걸었다. 사람들의 얼굴을 더 오래 보았다. 아이에게 빵을 사주었고 지친 노인을 부축했다. 그는 깨닫고 있었다. 어떤 길은 지도에 표시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3부 돌아가는 길에서. 상인은 돌아오는 배 위에서 바다를 오래 바라보았다. 물결은 일정했다. 밀려왔다가 물러가고 다시 밀려왔다가 또 물러갔다. 그는 생각했다. 나는 갔고 그는 멈췄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속에서 자꾸 떠오르는 얼굴은 성지의 돌바닥이 아니라 그 어두운 방 안의 아이였다. 그때 자신은 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을까? 그 질문은 파도처럼 계속 밀려왔다. 고향으로 향하는 길은 갈 때보다 조용했다. 이제는 목적지가 아니라 결과를 안고 돌아가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예전보다 말을 적게 했다. 함께 가던 순례자들과도 조금 떨어져 걸었다. 대신 길가의 사람들을 더 자주 바라보았다. 허리를 굽힌 노인, 무거운 짐을 든 여인, 먼지 속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예전 같으면 그저 지나쳤을 풍경들이 이제는 자꾸 마음에 걸렸다. 어느 마을에서 그는 한 소년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 사람들은 바쁘게 오갔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상인의 발이 멈췄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무릎을 굽혔다. 소년의 이마는 뜨거웠다. 그는 물을 구해 적신 천으로 닦아주고 근처 집에 부탁해 하룻밤 묵게 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도착한 적은 있어도 이렇게 멈춘 적은 없었다는 것을. 그날 밤 그는 아주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다. 하지만 불안해서가 아니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웠다. 며칠 뒤 그는 마침내 고향 마을에 도착했다. 눈이 녹고 있었다. 봄이 시작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반겼다. 성지는 어땠습니까? 거기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상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는 더 설명하지 않았다. 말로는 담기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다. 그는 곧 농부의 집으로 향했다. 문 앞에서 한동안 서 있었다. 그때 안에서 아이 웃음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렸다. 그 농부가 서 있었다. 얼굴은 조금 수척했지만 눈빛은 전보다 더 맑았다. 두 사람은 한참 서로를 바라보았다. 다녀왔네. 상인이 먼저 말했다. 농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 다녀왔나? 그 말에는 묘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상인은 방 안으로 들어갔다. 예전에 그 어두웠던 집은 이제 조금 달라져 있었다. 창문에는 천이 걸려 있었고 아이들은 웃으며 뛰어다녔다. 병들어 누워있던 남자는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상인은 조용히 둘러보았다. 자네는 여기 있었군. 농부는 웃었다. 그래, 조금 오래 머물렀지. 상인은 망설이다가 말했다. 나는 그곳에서 자네를 보았네. 농부는 고개를 갸웃했다. 나를? 그래, 2번이나. 농부는 한참 아무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나는 여기 있었네. 그 말은 부정이 아니라 설명도 아니었다. 그저 사실이었다. 상인은 더 묻지 않았다. 이제는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나는 많이 배웠네.
농부는 웃으며 말했다. 길이 멀었나 보네. 상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길은 멀었지만 마음은 이제야 조금 가까워졌네. 그날 이후 상인은 달라졌다.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장사를 했고 여전히 계산을 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모든 것을 숫자로 보지는 않았다. 가끔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어려운 집을 찾아갔다. 장부에는 적히지 않는 일들이 조금씩 늘어났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성지에서 무언가를 얻어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상인은 알고 있었다. 자신이 얻은 것은 그곳에서가 아니라 한겨울밤 한 집 앞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어느 날 저녁 두 노인은 함께 앉아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붉은 빛이 마을을 물들였다. 상인이 물었다. 자네는 후회하지 않았나? 가지 못한 것을. 농부는 잠시 생각했다. 조금은 아쉬웠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집에서 아이가 웃을 때 나는 멀리 온 기분이었네. 상인은 조용히 웃었다. 그는 이제 이해했다. 어떤 여행은 달로 가는 것이 아니었다. 어떤 도착은 멀리 있어도 이미 가까이 와 있었다. 제4부 작게 멈추는 사람. 봄이 완전히 들어섰다. 눈이 녹은 자리에 젖은 흙냄새가 피어올랐다. 마을은 바쁘게 움직였다. 씨를 뿌리고 지붕을 고치고 겨울 동안 미뤄두었던 일들을 하나씩 꺼내 놓았다. 상인도 다시 장사를 시작했다. 가게의 문을 열고 자루를 풀고 동전을 세었다.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았다. 그런데도 무언가 달라져 있었다. 그는 이제 사람의 얼굴을 먼저 보았다. 물건보다, 가격보다, 표정보다 먼저 눈을 보았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밀가루를 사러 왔다. 돈이 조금 모자랐다. 예전의 상인이었다면 고개를 저었을 것이다. 다음에 오시오. 그가 가장 많이 하던 말이었다. 하지만 그날 그는 잠시 손을 멈췄다. 여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밀가루 자루를 건넸다. 다음에 천천히 주시오. 여인은 몇 번이나 고개를 숙였다. 상인은 장부를 펼쳤다. 그리고 잠시 펜을 들고 있다가 그 이름을 적지 않았다. 종이에는 아무 표시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저녁 그의 마음에는 작은 표시 하나가 남았다. 며칠 뒤 마을 어귀에서 짐을 잔뜩 지고 가는 노인을 보았다. 바람이 거셌다. 노인의 걸음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상인은 잠시 지켜보다가 가게 문을 닫았다. 그리고 조용히 다가가 짐을 함께 들었다. 괜찮소. 내가 조금 들지. 노인은 놀란 얼굴로 그를 보았다. 상인나리께서 이런 일을. 상인은 웃었다. 짐은 다 무겁소. 그 말은 단순한 농담 같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짐은 다 무겁다는 것을, 각자의 삶이 그렇다는 것을.
그는 종종 농부의 집 앞을 지났다. 아이들은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다. 병들어 누워있던 남자는 이제는 천천히 밭을 갈았다. 농부는 여전히 조용했다. 눈에 띄는 일은 하지 않았다. 크게 말하지도 않았다. 그저 아침이면 일어나 필요한 곳을 향해 움직였다. 상인은 어느 날 물었다.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망설임이 없었나? 농부는 한참 생각했다. 망설였지. 그런데 왜 멈췄나? 농부는 멀리 밭을 바라보았다. 그 울음소리가 계속 들렸네. 상인은 말이 없었다. 자신도 그 울음소리를 들었었다. 하지만 그는 걸음을 재촉했었다. 그날 밤 상인은 혼자 오래 앉아 있었다. 촛불이 작아졌다. 그는 생각했다. 나는 왜 가고 싶었을까? 그곳에 가면 완전해질 것 같았다. 잘 살아왔다는 증명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완전함은 어딘가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멈출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여름이 가까워졌다. 마을에는 작은 다툼이 있었다. 밭의 경계 문제였다. 서로의 땅이 어디까지인지 말이 오갔다. 상인은 중간에 섰다. 예전 같으면 계산으로 따졌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 사람의 얼굴을 오래 보았다. 분노보다 두려움이 더 크다는 것을 보았다. 그는 말했다. 조금씩 양보합시다. 이 땅은 우리보다 오래 있었고 우리보다 오래 남을 겁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결국 경계는 조금씩 물러났다. 그날 해질 무렵 상인은 혼자 중얼거렸다. 멀리 다녀오길 잘했군.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다녀온 거리는 지도 위의 거리만은 아니었다. 어느 저녁 두 노인은 다시 함께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상인이 조용히 말했다. 나는 그곳에서 자네를 본 것 같았네. 농부는 웃었다. 나는 이곳에 있었지. 그래. 그런데도 보였네. 농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혹시 자네가 그때 처음으로 멈췄기 때문 아닐까? 상인은 고개를 들었다. 농부는 더 말하지 않았다. 설명은 필요 없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다. 상인은 문득 깨달았다. 어떤 사람은 멀리 가서 돌아오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미 도착해 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두 길이 서로를 비추어 준다는 것을. 제5부 끝내 도착하는 자리.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바람은 차가워졌고 마을의 나무들은 천천히 색을 바꿨다. 사람들은 여전히 살았다. 장사를 하고 밭을 갈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가끔은 다투고 또 가끔은 화해했다. 세상은 그렇게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흘러갔다. 하지만 상인은 알고 있었다. 어떤 변화는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된다. 그 변화는 자기 안에서만 조용히 자라나면 된다. 상인은 어느 날 가게 뒤편의 작은 창고를 정리했다. 낡은 자루들, 먼지 낀 장부들, 쓰지 않는 저울. 그는 오래된 상자를 하나 열었다. 그 안에는 성지에서 사온 작은 물건들이 있었다. 돌, 헝겊, 조그만 기념품 같은 것들. 그는 그것들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다시 상자를 닫았다. 예전 같으면 그 상자는 증거였을 것이다. 내가 다녀왔다는 증거, 내가 해냈다는 증거. 하지만 지금 그에게 그건 그저 먼 길의 흔적일 뿐이었다. 그는 상자를 창고 가장 깊은 곳에 넣었다. 그리고 문을 닫았다. 며칠 뒤 비가 내렸다. 가을비는 더 조용하고 더 길었다. 상인은 우산을 쓰고 마을 끝자락을 걷다가 낯선 여인을 보았다. 여인은 비를 맞으며 길가에 서 있었다. 옷자락은 젖었고 손에는 작은 꾸러미가 들려 있었다. 상인은 무심히 지나치려다가 발을 멈췄다. 그 울음소리 때문이 아니었다. 그날은 울음소리가 없었다. 대신 그 여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무언가가 부탁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상인은 조용히 다가가 물었다. 어디로 가시오? 여인은 고개를 들었다. 친정이요. 하지만 길이 잘 모르겠어요. 상인은 잠시 망설였다. 예전의 자신이라면 저기 물어보시오 하고 끝냈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 그는 말했다. 내가 바래다 주겠어. 그 말은 거창한 친절이 아니었다. 그저 자기 안의 어떤 습관이 조용히 바뀌었음을 증명하는 말이었다. 그날 밤 상인은 늦게 집에 돌아왔다. 아내가 물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상인은 잠시 생각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길에서 조금 멈췄어. 그 한마디가 전부였다. 그리고 그 한마디는 그가 예전과 달라졌다는 가장 정확한 고백이었다. 시간은 더 흘렀다. 농부의 집 마당에는 이제 닭이 몇 마리 더 늘었고 아이들은 키가 훌쩍 자랐다. 병들어 누워있던 남자는 이제는 농기구를 들고 웃으며 인사를 했다. 상인은 가끔 그 집 앞을 지나며 마음이 조용해졌다. 그 집은 큰 집도 부유한 집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집 앞에서는 이상하게 살아있다는 느낌이 더 선명했다. 그는 그 이유를 알았다. 그 집에는 누군가의 손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돈이 아니라 시간이, 말이 아니라 머금이. 어느 겨울, 눈이 다시 내렸다. 첫눈이었는데도 눈은 무겁게 쌓였다. 상인은 가게를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이들이 떨고 있는 것을 보았다. 얇은 옷, 젖은 신발. 상인은 말없이 자신의 외투를 벗어 아이 하나에게 걸쳐 주었다. 아이들은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상인은 그 눈을 보았다. 그 눈은 감사보다 먼저 믿어도 되나요를 묻고 있었다. 그 순간 상인은 가슴이 잠깐 서늘해졌다.
사람이 사람을 믿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고 그래서 더 소중하다는 걸 그는 이제 알았다. 상인은 아이들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눈 위에 남은 자신의 발자국을 보았다. 그 발자국은 성지로 향하던 발자국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서 시작됐는데도 이상하게 더 멀리 간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상인은 오래된 꿈을 꾸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이 같은 길 위에 서 있었다. 젊은 그는 말한다. 가야 해. 그곳에 가야 내 삶이 완성돼. 지금의 그는 대답한다. 가도 좋지. 하지만 완성은 거기만 있지 않더군. 젊은 그는 묻는다. 그럼 어디에 있지? 지금의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한다. 멈춘 자리. 그 말과 함께 꿈은 흩어졌다. 봄이 오기 전 농부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이 들렸다. 상인은 급히 그 집으로 달려갔다. 방 안에는 따뜻한 냄새가 났다. 약초 냄새, 장작 타는 냄새, 그리고 오래된 집의 냄새. 농부는 누워 있었다. 예전에 병든 남자처럼 농부도 그렇게 누워 있었다. 세월이 모든 사람을 결국 그 자리에 눕힌다는 듯. 상인은 침대 곁에 앉아 농부의 손을 잡았다. 손은 거칠었고 따뜻했다. 농부는 눈을 떴다. 그리고 상인을 보더니 아주 약하게 웃었다. 왔나? 상인은 목소리가 조금 잠겼다. 왔네. 그는 더 말하려다 잠시 멈췄다. 농부는 눈을 천천히 깜빡이며 말했다. 아, 자네. 요즘 얼굴이 좋네. 상인은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잘 나오지 않았다. 자네 덕분이지. 농부는 고개를 아주 조금 저었다. 아니, 자네가 자네 길을 걸은 거지. 상인은 그날 밤 농부의 곁에서 잠들지 못했다. 밖에서는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다. 상인은 농부가 남긴 짧은 침묵들을 들었다. 말보다 길었던 침묵들. 그 침묵 속에서 상인은 많은 것을 배웠다. 사람은 말로 남지 않아도 된다. 사람은 행동으로 남는다. 그리고 어떤 행동은 세상이 몰라도 된다. 그 행동은 누군가의 삶을 살려내고 누군가의 마음을 살려낸다. 그것이면 된다. 며칠 뒤 농부의 상태는 조금 나아졌다. 그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 눈은 녹고 있었고 봄은 또 오고 있었다. 상인은 그 옆에 앉아 같은 풍경을 보았다. 둘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된 우정이 가지는 편안함 같은 것이었다. 농부가 조용히 말했다. 자네는 그 먼 데를 다녀왔지. 상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농부가 묻는다. 거긴 어땠나? 상인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대답했다. 예뻤네. 사람도 많았고
바람도 달랐지. 농부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다시 물었다. 그래서 찾았나? 상인은 그 질문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았다. 무엇을 찾았나? 그는 예전 같으면 멋진 말을 골랐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었다. 처음엔 내가 잘 살았다는 걸 확인하려고 갔네. 농부는 미소만 지었다. 상인은 이어 말했다. 근데 돌아오는 길에 알았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지막을 조용히 붙였다. 확인은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더군. 농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바깥에서 아이들이 뛰어왔다. 할아버지! 그 목소리는 집안의 공기를 단숨에 바꾸었다. 농부의 얼굴이 환해졌다. 아이들은 침대 곁으로 몰려와 서로 먼저 안기려 했다. 농부는 웃으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상인은 그 장면을 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가슴이 아주 천천히 뜨거워졌다. 그는 갑자기 성지에서 보았던 그 사람이 떠올랐다. 그때의 평온한 얼굴, 그게 기적이었는지 자신의 착각이었는지 그는 이제 굳이 따지지 않았다. 중요한 건 그 얼굴이 그를 여기까지 데려왔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내가 찾던 건 이 장면이었나. 해질 무렵 상인은 농부의 집을 나왔다. 하늘은 붉었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길을 걷는데 발밑의 흙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는 멀리 돌아보았다. 창문 너머로 아이들의 그림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그 그림자는 짧았지만 선명했다. 상인은 속으로 말했다. 그래. 그리고 아주 작게 마치 스스로에게 들리게만 중얼거렸다. 도착했네.